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 포스코 DX가 하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4.77%, 약 5% 가까운 하락분이 나왔는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DX 다시 한번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설명드렸죠. 자, 이날도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음봉이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자리가 반등이 나왔지만 음봉 자리의 절반 자리에서 딱 저항이 걸렸단 말이에요. 확대해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이 음봉 자체가 저항대 매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매물대에서는 수급의 어떤 변동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장대 음봉에서 매물대의 벽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장대 음봉의 절반 자리가 되는 요 자리예요, 여러분들. 요 자리.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자리에서도 만약 이 자리 넘지 못하면은 주가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텔레그램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전쟁 여파로 지금 주가 빠질 수 있다. 포스코 DX 오전에 제가 뭐라 했죠, 여러분들? 오전에 시장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포스코 DX가 오전에 급등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포스코 DX 오늘 고가가 거의 2.5%, 3%에 가까운 상승이 나올 정도로 장 초반엔 흐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전 9시 45분에 이때가 포스코 DX가 2.5% 정도 올라가고 있을 텐데, 다른 중동 국가들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전쟁이 확대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반등 자체가 지속적인 반등으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상황 지켜보면서 브리핑하겠다. 오전 9시 46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브리핑한 대로 지속적인 반등의 어떤 분위기로 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밀렸죠. 자, 그러면서 밑에 내려보시면 오후 1시 51분 우리가 딱 점심을 딱 먹고 나니까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코스닥 장중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포스코 DX도 하락 나오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분명히 오전에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올라가고 포스코 DX가 2.5%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많은 또 유튜버들이 포스코 DX는 강하다, 올라간다, 내가 뭐라 했냐 이렇게 얘기했던, 설레발쳤던 유튜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증시 빠질 수 있다. 지속적인 반등이 나오기 어렵다.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드렸죠. 상황 지켜보면서 브리핑 하겠다. 제가 예상한 대로 증시는 악영향을 끼치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불안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주식에너지 채널에 포스코 DX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20시간 전에, 20시간 전에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포스코 DX 이번 주 폭락 온다. 마지막 하락이니까 패닉 오지 마라. 패닉셀 하지 마라. 말씀드렸죠. 지금 이번에 오는 폭락이 마지막 하락이다. 이 마지막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도 11월 달에는 무조건 폭등 온다. 10월 달이 아니라 11월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내려보시면 3일 전에 10월 달 큰 상승 없다. 모두 이것 때문. 10월 달에 못 올라가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확한 맥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 영상에 저도 보면서 좀 웃겼었는데, 제가 폭락 온다고 하니까 댓글에 상승 오면 구독 취소한다. 일단 이분은 구독 취소 안 하겠죠? 제가 예상한 대로 폭락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말씀해주지 말아주세요. 자, 왜냐면 제 영상을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신 분 같아요. 주식에너지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믿고 있고, 저를 제 영상을 믿으시면서 이렇게 딱딱 맥점을 제가 잡아드리기 때문에 딱딱 이해하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저를 믿고 따라오고 있다고요. 근데 아무래도 요새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하락이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락이 나쁜 게 아니다. 왜냐? 포스코 DX는 지금 목표가 있어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냥 어떤 목표와 방향성 없이 하락이 나오는 거는 좋지 않죠. 제가 이런 종목에서는 영상 찍지도 않습니다. 근데 포스코 DX는 확실한 목적성이 있고 11월, 12월 달에 가서는 정확한 이슈들,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거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어떤 희망, 달콤한 얘기 좋죠. 우리 가족분들, 우리 주주들 달콤한 얘기하면 좋잖아요. 주주분들, 내가 산 주식을 갖다 오른다고 얘기해주는 유튜버가 좋습니까? 떨어진다고 하는 유튜버가 좋습니까? 오른다 하는 유튜버가 당연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냉정하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터무니없는 어떤 희망적인 얘기들, 달콤한 얘기로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정확하게 떨어지면 떨어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정확한 맥점을 잡아주는 게 더 올바른 방송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떨어진다 했을 때 어떤 제 영상의 반응들,
조회수가 떨어지고 좋아요가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댓글로 너가 뭔데 포스코 DX에 대해서 떨어진다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솔직한 분석과 솔직한 대응이 우리 가족분들의 투자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좀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월 달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참아야 된다. 근데 무조건 희망적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위안밖에 안 돼요. 그냥 평안을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오히려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멘탈이 깨지는 부분들은 더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패닉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진정성 있는 분석으로 정확한 맥점들을 딱딱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우리 가족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덕분에 시사 주식 부분 유튜브 2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 가족분들 덕분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아직까지 주식에너지를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확한 맥점들을 잡아드렸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정확한 맥점들을 짚어드리고 있어요. 오늘 증시가 상승하며 시작했지만 제가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밀릴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그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남아있고 지속적인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떨어질 수 있다. 브리핑을 해드렸죠. 정확한 맥점들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DX 관련된 내용들을 꾸준하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대응 전략들을 도와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 안전하게 대응받을 수 있도록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 내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그 순간까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DX 주주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입장하시면 제가 포스코 DX 종목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추천주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천주는 뭐냐면, 자, 위에 올려보시면 저는 이미지로 조작 같은 거 안 합니다. 실제 텔레그램 방에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자, 보시면 제가 드렸던 종목 중에서 9월 14일 보이시죠 여러분들? 9월 14일 날 서남이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제가 얼마에 드렸냐? 4,600원, 4,700원 분할 매수해라. 정확하게 맥점 잡아드렸고 1차 20% 이상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서남을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어떤 상승장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그 시기가 9월 14일이에요. 9월 14일 바로 이 장대 양봉 캔들에 추천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족분들에게 추천드렸던 가격이 4,600원, 4,700원 이 가격인데 이 가격부터 얼마까지 올라섰냐? 제가 알려드렸던 매수 타점부터 고점 자리까지 41% 보이시죠 여러분들? 41%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20%의 어떤 상승률이 충분히 나와주고도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위에 올려보시면 또 어떤 종목 드렸어요 여러분들? 9월 13일에 정확하게 제가 동신건설 드렸어요. 동신건설을 14,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오전 10시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9월 13일날. 자, 동신건설 보시면 9월 13일날 바로 이날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날 알려드렸어요. 그 이후에 주가 이렇게 올라서고 있죠 여러분들. 9월 13일날 제가 알려드렸던 가격이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 분할 매수였어요. 저는 물론 이날 매도 타점을 드렸어요. 9월 19일날 9월 19일날 매도 타점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주가 좀 더 올랐죠. 제가 알려드렸던 그 가격대 14,000원, 15,000원이 바로 이 자리예요. 제가 추천드렸던 캔들이 바로 요 캔들인데 여기서 눌림 목자리 바닥을 정확하게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캔들, 그 다음에 급등 캔들 나오면서 제가 추천한 이후에 약 4일 만에 55%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동신건설 같은 종목들 잡아줄 수 있는 방송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방이 유일하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또 휴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휴젤. 그 밑에 그대로 보이시죠 여러분들? 동신건설 다음에 또 추천했던 휴젤 9월 13일날 12만원짜리 분할 매수해라. 휴젤을 정확하게 추천드렸어요. 자, 휴젤도 보시면 제가 추천드렸던 12만원짜리 어디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 9월 13일이 언제였냐? 바로 요 자리. 이 자리에 추천드리고 이 눌림목 자리 올 때마다 쓸어 담아라. 12만원에서 124,000원 분할 매수 자리 드렸죠. 제가 이 박스권 자리의 저점을 정확하게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이렇게 이런 박스권의 눌림목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방송은 주식에너지가 유일하다. 그 이후에 바로 급등 나와줬다는 거죠. 보시면 휴젤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휴젤 9월 13일날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저는 가족분들에게 이미지로 조작 같은 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고 이모티콘도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정확하게 휴젤을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제가 보내드릴 거고, 포스코 DX를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기 또 스윙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외에도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 뭐냐? 딱 한 종목을 제가 드릴 건데, 자, 이 종목은 우리가 1년 이상을 가져가면서 10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우리가 일주일, 길게면 일주일, 한 달 정도 좀 단기로 투자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짧게는 뭐 하루에서 뭐 3일 정도 이렇게 걸리겠죠. 이 종목은 1년 이상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건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투자하시면 돼요. 자, 이 종목 제가 왜 추천드리냐? 바닥에서 3개월 동안 세력들의 돈의 힘이 들어왔습니다. 세력의 매집이 정확하게 실린 종목이에요. 매집을 하면서도 주가를 강제적으로 떨구면서 매집 기간을 강제적으로 늘려갔다.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나서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오냐? 글로벌 전기차 그룹과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독점 계약 맺으면서 지금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계약까지 맺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서 시가총액의 3배의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밸류적인 측면,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많이 빠진 만큼 굉장히 저평가라는 인식이 심어지면서 기관, 이 파란색이 기관이고 외인, 이 빨간색이 외인인데, 외인과 기관이 제가 세력의 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10배, 10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포스코 DX의 동반자 같은 종목이자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에너지라고만 3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끈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라고만 3글자 제 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포스코 DX를 보시면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의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시장이 지금은 나스닥이 또 반등이 나와주고 다우지수가 많이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등이 찐 반등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금리 인상 연말까지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리스크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이 전쟁이 단순히 그냥 보복하고 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냐? 인질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인질을 풀어주고 이러면서 잘 일단락이 되냐? 아니면 중동이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하면서 전쟁이 확대가 되냐? 이 차이로 또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려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려감. 전쟁이 장기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감이 지금 남아있죠. 그러면 반대로 이 우려감이 해소되는 내용은 전쟁이 짧게 진정이 되는 거, 진정세에 접어드는 거, 협상이 잘 되는 거, 인지를 내주고 사과하고 협상이 잘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짧게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려감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려감이 만약에 더 커지는 시점은 미국에서 뭐 개입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우려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동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하겠다, 우리 개입하겠다, 미국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강경 대응하게 되면 이슈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자국민이 지금 700명이 넘게 죽었어요. 민간인들이. 화가 날만하죠. 그리고 어떤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 거의 테러 수준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지금 막 보복을 하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보복을 해서 실제로 한 600명가량이 지금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전쟁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쉽게 회복되긴 어렵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그 시점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하방이 좀 더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신다면 포스코 DX 제가 하방을 꾸준하게 말씀드렸지만 45,400원짜리까지는 하방을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음봉이 좀 나와줄 수 있고, 우리가 오히려 이런 자리 온다면 매수를 통해서 적극 매수해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제가 11월 달에는 오히려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45,400원 요 자리까지는 다운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10월 달에는 조정의 폭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MSCI 지수 편입 위해서는 10월과 11월 초까지는 단기 주가 상승폭을 강제로 제한할 것이다. 이전부터 제가 이 내용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10월 달에 조정 나올 수밖에 없고 못 올라간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아직까지도 올라간다 계속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개구리들이 우물 안에서 그냥 개굴 거리듯이 그냥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희망 고문할 겁니까, 여러분들? 맨날 올라간다 했는데 주가는 못 올라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9월 달에도 올라간다 했어요. 올라간다. 이제 반등 나온다. 반등 나올 거다. 근데 반등이 안 나오죠. 왜냐? 당연히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장세는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 종목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MSCI 지수 편입되려면 규정이 그래요. 규정이. 단기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MSCI 종목 편입 종목에서 제외를 시키는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언제? 2021년에. 그래서 MSCI 지수 편입을 포스코 DX가 지금 노리고 있죠. 거의 확정시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주가를 올려놓고 지금 시기에 막 올려놓고 그죠? 지수 편입에서 제외되는 그런 멍청한 짓을 안 하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10월 달에는 굳이 어떤 재료를 터뜨리거나 이슈를 부각화시키면서 주가를 올려놓기보다는 주가의 어떤 조정장을 만들어내면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하방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저처럼 이렇게 쉽게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에너지가 유일해요. 10월 달에 제가 조정 구간 나온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꾸준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조정 구간이라는 거는 하방이 이렇게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박스권 안에서 시장 안 좋으면 그냥 쭉 떨어지고 시장 좋으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시장 안 좋으면 또 떨어지고 계속 이런 식의 반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시장이 반복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달에도 이럴 수밖에 없다.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자, 보시면 10월 2일 일주일 전 영상이 여러분들 일주일이 더 된 영상이에요. 오늘 10월 10일이니까 8일 전 영상인데 제가 이때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10월달 조정 구간이다. 이때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하고 있죠. 10월달 조정 구간이고 11월달부터 반등 나올 거다. 정확하게 맥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11월 달에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것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11월 한 10일, 11월 15일이 가까워질수록 상승이 스물스물 나오면서 11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좀 강하게 올라가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왜냐면 10월 달에는 지금 일단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단기 상승폭 제한 이게 물려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재료의 힘이 약해져 있는 단계. 그 얘기는 뭐냐? 당연히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 재료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는 재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재료가 터지는 시기가 요런 시기이기 때문에 재료의 시기가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 따라갈 건데 시장의 분위기가 10월 달에 지금 전쟁 리스크로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러면 10월 달에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11월 달에는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 일단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될 수 있고요. 11월 중순에는 MSCI 지수가 이때 편입과 발표가 있죠. 보시면 11월 15일날 MSCI 편입 종목 리밸런싱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가 있고 11월 30일날 리밸런싱 실제 편입이래요. 종목이 리밸런싱 된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발표 직전, 발표 직후에 많이 올라가고 편입이 되고 나면 좀 빠집니다. 그래서 12월 달 초에는 또 이전 상장까지 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거기다가 리밸런싱 되기 전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올라줄 거다. 그래서 저는 11월 한 1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좀 주가가 단기 상승폭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MSCI 지수 신규 편입 예상 종목이 편입 이전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이 가장 잘 나온다. 자, 시장 대비 아웃퍼폼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균 수익률이 상회한다는 얘기예요. 상회한다. 그 얘기는 뭐냐? MSCI 발표 직전에 단기 고점, 주가 좀 많이 올라주고 발표 이후까지도 상승 구간 좀 만들어낸다. 실제 편입이 되기 전까지는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발표 직전과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0일부터 실제 편입이 되는 11월 30일까지는 이 구간에서 상승이 좀 나와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주주총회 이후에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단 말이에요. 패스트트랙 안 하게 되면은 12월 초에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빠르면은 11월 30일, 29일 뭐 요때가 되겠지만 거의 12월 초에 상장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은 12월 14일 날 있는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불가능해요. 심사 기간이 약 영업일 기준 15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초에 상장해버리면 심사 기간을 못 거치죠. 200 지수 편입일까지. 특례 편입일까지 안 되기 때문에 이때 편입이 안 되면 3월 달로 미뤄져요. 언제? 3월 15일로. 3월 15일에 있는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이때 노려봐야 되는데, 자, 그 일정대로 간다면은 2월 달과 3월 달 초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자, 왜냐? 특례 편입, 200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진다. 근데 실제로 편입이 되게 되면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편입 직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되는,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의 어떤 평균 주가 흐름이에요. 편입 종목 발표일이 있으면 이 발표일 직전과 발표일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근데 실제 편입이 되고 나면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포스코 DX로 따지면은 편입이 되는 시기가 3월 15일이 돼요. 내년 3월 15일. 그죠? 그리고 12월 초에 이전 상장하겠죠? 이전 상장에서 심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발표까지 심사를 좀 받는 동안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2월 달쯤에서 발표 직후에 2월 말쯤에서 3월 초 정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초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구간이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3월 15일 이후에는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알아놓고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언제예요? 11월 그리고 2월달 말, 3월달 초, 이 구간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10월달 조정 구간, 1, 2월달 조정 구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조정 구간이 올 거예요. 왜냐면 연초에는 거의 대부분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3월 초 정도에 거의 대부분의 시장이 저점을 찍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근데 포스코 DX가 저점을 찍고 나서 1월달, 2월달에 조정이 좀 나오고 다시 한번 단기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한 2월달 말부터 3월달 초까지는 좀 강하게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때가 최고점을 찍을 것이고 이때도 어느 정도 고점을 찍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매도하기 좋은 순간에는 11월, 12월과 2월 말, 3월 초, 이때가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자면 지금 냉정하게 적정 주가를 내면은 75,000원대가 냉정하게 봤을 때 적정 주가예요. 뭐 다른 유튜버들 뭐 10만원 부르는 사람들, 20만원, 30만원 부르는 사람들 다양하게 있는데, 물론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저는 10만원까지는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한 3년, 4년, 5년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3월까지 봤을 때 적정 주가 7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에 열려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업사이드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일단은 PER, 주당 순이익이 지금 현재 80배, 2023년에 80배 정도로 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EPS 값은 현재 645원인데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해야 돼요. 내년 가치가 943원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세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내년의 가치를 반영한다면 지금 주가는 75,500원까지 평가를 받아야 된다. 내년 3월 초 정도에 75,500원까지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인 80배와 지금 내년 2024년에 가치인 943원을 계산했을 때는 적정 주가가 75,500원이 적정 주가로 나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의 주봉을 보시면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MSCI 지수 단기 상승폭 제한, 10월달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장 이슈,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45,400원, 4만원 후반대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5만원 초반대까지도 괜찮아요. 왜냐? 업사이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7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쓸어 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지금은 조정 구간이 맞지만 이런 조정 구간에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정확한 맥점에 대해서 포스코 DX 제가 꾸준하게 좀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 우리 가족분들은 딱딱도사 김 대표가 여러분들 옆에서 제가 꾸준하게 매일같이 이렇게 성실하게 대응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고 패닉셀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는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5번호로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고 추천주까지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끈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되겠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으로 포스코 DX 추석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추석이 지금 끝났죠? 끝났는데 제가 원래 추석 이벤트로 여러분들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총 200장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아직도 잔여가 지금 70장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벤트를 영상 맨 마지막에다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중간에 나가셔서 이벤트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리면 또 영상이 방해가 될까봐 제가 일부러 뒷부분에다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벤트에 좀 많이 참여하셔서 신세계 10만원 상품권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제가 퀴즈를 내서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한 장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DX와 관련이 없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바이오 제약 사업, 2번 스마트 팩토리 사업, 3번 전기차 충전 사업, 4번 로봇 자동화 사업.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 정답의 정답 숫자 번호만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정답 숫자 번호만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5번호로 정답 숫자 번호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200명인데 지금 70장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70명에게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